안녕하십니까. 토카디즈만큼 GPT 고수입니다. 오늘은 F5와 FireEye가 함께하는 위협관리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F5 네트워크스 이준원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F5 네트워크스의 이준원입니다. 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오준성입니다. 네. 자, 먼저 그 위협관리 솔루션인데 어떤 위협에 대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위협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위협을 오늘 뭐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까? 우선 오늘은 그 SSL 기반의 네. 그런 암호화 방식의 이런 위협 공격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저희가 차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SSL이라는 것이 네. 이것이 HTTPS에서 보안을 네. 또 강화시키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SSL 방식을 하게 되면 네. 실제 흐르는 트래픽에 대해서 그런 사용자의 흐르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부분을 암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중간에 그 데이터를 트래픽을 캡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SSL 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네. 그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네네. 데이터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은 웹사이트들이 네. 이제 HTTPS로 네. 많이 가고 있죠. 네, 지금 뭐 통계를 보면요, 네네. 그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까지 약 음. 한 30% 이상의 웹 트래픽들이, 웹 서비스들이 다 네네. SSL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장표에 보면 네, 그 2014년에 그 10월 달에 네. SSL 버전 3가 네. 98% 됐는데 네. 왜 요즘 와서 확 줄었나요? 이게 35%로? 이게 그 2014년 10월에 그런 이런 SSL 방식에 대한 키 노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 SSL 버전 3에 대한 권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서 실제 고객사 분들께서도 네. SSL 버전 3에 대해서는 많이 줄이시는 상황인데요. 아, 네네. 근데 이걸 다 줄일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SSL 버전 3만을 접속하는 그러한 브라우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 다 적용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SSL 그 버전 3에 지원하는 사이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PFS 네. 지원 사이트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건 무엇이고? PFS라는 게 뭐냐면 네. 그 완벽한 이런 순방향 보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기존의 방식은 이제 키 교환 방식을 RSA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SA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암호화된 이 트래픽들이 이러한 그 개인 키만 네. 노출이 되고 어느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키만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트래픽을 네네. 복호화를 해서 까볼 수가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PFS는 네. 그 자체가 되지 않고요. 실제 이런 PFS는 그 미국에서는 현재는 표준으로 모든 SSL 방식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네. 궁금할 거예요. 우리 회사 사이트는 네. 우리 회사 사이트는 이거 SSL에 대해서 네. 얼마나 안정화가 돼 있나? 네. 우리 뭐 쓰지? 이런 거 궁금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체크할 방법이 있나 보죠? 네,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그 URL에 그 sslabs.com을 외우기 쉽네. 네, 이걸 치시면 거기에 이제 사이트 테스트라는 그 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창을 클릭을 하시고 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그 SSL 도메인 네임만 넣어주시면 네.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그 SSL에 대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뭐 인증서라든지 네.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방식, 뭐 SSL 버전 3, 뭐 TLS 1.0, 뭐 1.1, 그다음에 키 스체인지 방식들, 그다음에 그 사이퍼에 대한 길이, 네. 이런 강화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할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학점이 나오나 보죠? 이렇게? 네, 학점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뭐 이렇게 B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습니까? A0 이런 것도 있어요? 학점처럼? 아니면 네, 있습니다. F도 있어요? F? F도 있습니다. 어우, 네, 야, F도 여러분 있고요. 한번 이거는 국내 사이트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제가 국내 사이트는 할 수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렇죠. 여기 그, 들어가시면 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해외 사이트인 그 메이뱅크라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행 사이트인데요. 네네. 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가 그 SSL 안정성에 대한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는 뭐 A 등급, A 등급 나왔네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사이트들은 뭐 C 등급입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그 대부분의 사이트들을 이 측정을 해 보면요, 네. A 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려면 SSL 버전 3나 이런 걸 완전히 다 디세이블 시켜야 되는데 네. 또 그걸 디세이블하게 되면은 사용자분들이 사용 못 하시니까 몇몇 사용자들이 네, 안 되는 거니까. 네, 안 어떤 되니까 친구들이. 보통 뭐 A에서 뭐 B 등급. 자, 여러분 한번 나옵니다. 지금 SSLabs.com에 들어가서
각자 회사 사이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치 한번 뭐 댓글창에 써봐 주세요.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게요. 네, 대략 네, 네. 봅시다. 한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SSL을 이제 뭐 왜냐면 이 SSL을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거니까 네. 그 어떤 해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네 나쁜 정보를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런 이제 파이어 같은 데서 이걸 보안 관련 전문업체 이거를 그까지 까보지 못하니까 네. 그걸 악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파이어 쪽에서 네. 부장님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장표는 저희 쪽에서 말하는 APT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네. 이게 예전에도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올 초에 저희 파이어의 그 침해 사고 대응 전문 조직인 맨디안트가 네.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네. 킬체인에 이제 사용되는 공격 기법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악성 코드나 이제 감염을 시키는 처음 유입 단계에서 네.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사이트를 해킹을 시켜놓고 그냥 감염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그렇죠. 있었으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SSL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FS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해서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VPN을 해킹을 해서 최초 유입을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VPN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네. 내부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그렇죠. 붙는 방식인데요. 또 VPN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ID 패스워드로만 인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최초 유입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떤 거점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공격자가 정말 원하는 공격들을 하기 위해선 네네. 또 다른 악성 코드를 내려보내주거나 네. 공격자와 CNC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주고받는 어떤 행위들은 다 보안 시스템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네. 공격자들도 안전한 채널인 SSL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SSL은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통신 방법이지만 공격자들도 공격자들이? 그 통로를 사용해서 똑같이 안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자기네 신분을 노출 안 시킨 그렇죠. 채로 계속해서 뭔가를 작당 모의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SSL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터널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공격 도구를 내려보내든지 네. 그거를 탐지하기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 SSL 쪽이 네. 그 아까 뭐라고 PFS. 네, PFS 그것 때문에 네. 중간에 하이제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스패피싱처럼 맞습니다. VPN 아이디 패스워드 쓰는 데들을 예. 알아내가지고 네.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SSL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작당 네. 모의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참 이게 살인가 보죠 하나의? 하나의 이제 유파트라고 하는 올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번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많이 근데 하는 우파트는 이게 좀 뭐야? 이름이 좀 애매하죠. 네. 그 저 악성 코드 자체는 레슬링 저기 뭐지? 빠떼로. 빠떼로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금융권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실제로 최초 유입을 말씀드린 것처럼 VPN이 아니라 이건 스피어 피싱 공격을 네, 통해서 그렇죠.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CNC 통신을 통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 되는데 인증서도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추가적인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악성 코드를 계속 내려보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쪽에 그 전문 회사하고 이제 보안 쪽 전문 회사가 손을 잡은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네. 아무리 SS 암호화되어 있지만 뭐 여기도 지금 방화벽 단에서든지 그다음에 IPS 단에서든지 네. 까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까보면 되는데 자꾸 까고 다시 열고 하면 이제 성능이 굉장히 저하될 것 같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뭔가 두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인텔리전트하게 네. 성능 저하 없이 할 방법이 없을까 네. 해서 손을 잡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다른 보안 장비들도 SSL을 복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기능을 했을 때
이런 성능적 부분, SSL을 복구하고 다시 암호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성능의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차세대 방화구 같은 경우는 약간 79%에 대한 성능의 부하가 가고 뭐 IPS 같은 경우도 75%, 그다음에 APT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복화를 못하는 장비도 있고 복화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성능 저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장비들이 그 복화를 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이런 RSA 방식, 현재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는 RSA 방식을 통해서 그런 복화 그 비밀 키를 가지고 복화를 했는데요. 만약에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제 RSA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PFS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러한 보안 키를 가지고 더 이상 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사가 손을 잡았는데, 그래도 시청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두 개사가 그렇잖아요. 난쟁이들 둘이 모여봤자 난쟁이잖아요. 그죠? 뭔가 두 개 분야의 전문 기업이 합쳐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다. 그거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그 F5는 이 ADC 업계에서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이 약 한 5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9년 동안 계속해서 1위 하고 있죠. 9년 동안 거의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가트너는 그 이번 달에 나온 올해 정보인데요. 이러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이런 비전 영역과 그다음에 그 실행 영역, Y축은 실행 영역, X축은 비전인데요. 이 두 가지 모든 측면에서 저희 F5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파이어아이와 같이 연동을 하냐면 저희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 뭐 가상화인 소프트웨어 ADC와 그다음에 가장 하이엔드급인 이런 그 샤시형 이런 모든 라인업들이 가장 높은 SSL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복화를 파이어한테 전달해 주는 기능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이어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성능이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파이어아이까지 덩달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어아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그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매직 쿼드런트 데이터는 없습니다. APT 마켓 자체에서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APT 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이제 올해 나왔던 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리포트에서 보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어떤 어워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반들이 사실상 보면 저희 라인업 자체에서 예전에는 그 샌드박스 기반의 어떤 장비들 위주로 라인업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이제 영역을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영역 중에 가장 좀 핵심인 부분은 침해 사고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엔드포인트 솔루션이나 패킷을 풀캡처하는 PX, 그다음에 서비스 레이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보안 영역을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APT를 막고 탐지하고 거기에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저희가 집중력이고 나머지 플랫폼들, 기반 기술에 대한 것들은 F5와 같은 훌륭한 기술을 가진 벤더와 손을 잡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MVX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파이어의 MVX는 사실 저희 파이어의 창립 때부터 만들었던 원천 기술인데요. 이제 멀티벡터 익스큐션 엔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상 머신이 샌드박스 기반으로 동작을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데 대부분은 상용 가상화 머신을 사용합니다. 상용 가상화 머신을 사용하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보안을 위해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하는 기술적인 제약사항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위협을 탐지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인데 그게 잘 튜닝된 하이퍼바이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활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MVX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뭐 오브젝트 중심이 아니라 플로우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적인 그러니까 보안에 데디케이트된 가상 머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는 실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우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뭐 말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할 거거든요.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저희가 뭐 간단한 구성 예인데요. 실제 뭐 내부 사용자든 아니면 외부 사용자든
그 이제 SSL 트래픽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그렇겠죠. 저희가 그 SSL 트래픽을 저희가 복화를 시킵니다. 네. 복화를 해서 네. 그것을 미러링 방식으로 전혀 그 실제 트래픽은 건드리지 않고 음. 미러링된 그 복화된 트래픽을 네. 파이어와이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전달하면 이제 파이어와이는 이제 복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하죠. 네. 탐지하게 되면 그 탐지된 결과 이런 네. 악성 URL 리스트를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네네. 이건 저희가 이제 설정에 따라서 뭐 인터벌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네네. 5분에 한 번씩, 뭐 1분에 한 네네. 번씩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이런 악성 URL에 대해서는 파이어웨이 단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단에서 차단을 네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전체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오버헤드가 확 네. 줄어버리겠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이제 F5 같은 네트워크 장비가 없을 때는 저희가 분석하고 그렇죠. 저희가 차단하고 그렇죠. 이러면 어쨌든 네네. 리소스의 부분에서 네.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분석에 집중을 하고 네. 그 결과만 전달하면 네트워크 쪽에서 그리고 F5 또 요즘 쪽에서. 또 네트워크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실 보안 회사가 그걸 다 일일이 다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F5 네트워크 같은 전문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네, 그 어떤 심리스하게 그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각 뭐 그런 솔루션마다 각각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특화된 기능들이 있고 그 특화된 기능이 네. 저희 F5는 SSL을 최대한 그 복화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기능과 차단하는 기능 그리고 파이어와이는 네네. 그 APT에 맞는 그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도 네. 굉장히 지금 이제 복잡해졌고, 그죠? 그다음에 보안도 굉장히 그 어려워져요. 위협도 굉장히 네. 복잡해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하지 않으면 네. 코업을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뭔가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네. 자, 그럼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네.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그 베니핏이랄까 네. 그런 것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SSL에 대한 복호화, 즉 가시성입니다. 당연하죠. 실제 SSL을 복호화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뭐 파이어아이 네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런 뭐 IPS나 IDS 장비로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네. 뭐 구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뭐 가장 저희가 파이어웨이랑 구현하는 방식은 미러링 방식으로 저희가 복호화 트래픽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네네. 있고요. 네. 파이어웨이가 인라인으로도 구성이 되거든요. 아. 그럼 인라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흐르는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다시 나오게 하는 네네. 이런 방식으로도 구현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 외에 뭐 IK 프로토콜이나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도 저희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환경에 맞게 네.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거는 사용자가 뭐 다 세팅을 다 할 수 있나 보죠.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을 처음에 어떻게 할 때 아, 네. 협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미러링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네. 실제 뭐 파이어아이가 뭐 장비가 빠지더라도 뭐 전혀 그 실제 사용자에는 아무런 임팩트 없이 그렇겠죠. 문제 없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이어아이와 그 F5와 연동을 해서 실제 그 파이어아이가 분석된 결과 네. 실시간으로 분석된 이런 URL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 쪽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반영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차단은 저희 쪽에 해당되는 저 URL들은 저희 쪽에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딱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이 하나의 뭐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방법이? 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작점에서 네.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예전에는 이제 자기 네. 정보를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결과값도 감춰서 네네네. 공유 안 하려고 하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하나의 이제 그 어떤 통합된 인프라로 가기 때문에 표준 플랫폼에서 표준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런 이제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유해서 효과적인 네네. 보안을 할 수 있을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저희가 그 이제 트래픽을 복호하라는 트래픽을 네. 파이어아이한테 전달을 할 때 네. 파이어아이가 여러 대 이제 물리적인 장비로 장비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그것을 뭐 무작정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장비와
그 파이어웨이 간에 대한 그런 SNMP 통신을 통해서 네. 어느 물리적인 파이어웨이 장비의 객체수가 적은지, 어느 리소스가 적게 쓰는지를 저희가 네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로드 밸런싱 해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지능화된 로드 밸런싱이죠. 단순히 그 복구화된 트래픽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 파이어에 대한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상태 정보의 리소스가 적은 쪽으로 저희가 부하 분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연동된 아키텍처가 네. 이게 언제부터 이게 양사가 이렇게 이거를 구동했다랄까 발표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그런 본사 차원에서 네. F5와 파이어와이 간이 손을 잡았고요. 지금 보신 이 슬라이드도 저희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네. 저희 F5와 파이어와이 간이 연동할 수 있는 아키텍처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 F5의 장점인 하드웨어 기반에 대한 높은 SSL에 대한 성능, 네. 가식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SSL이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 갈 때 꼭 네. 443 포트만 쓰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양한 그렇죠. 포트를 사용하고 네네. 있는데 이러한 그런 포트에 상관없이 SSL 트래픽이면 그 SSL 트래픽을 저희가 다 복구화를 해서 저희가 파이어와이에 전달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 규정에 따라서 뭐 특정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면 안 된다 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바이패스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파이어와이가 더 늘어나면 이런 스케일 아웃이죠. 상황에 따라서 더 유연하게 네. 파이어 장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정책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정책 기반으로 바이패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포트에 대한 그러한 그 복호화 부분도 뭐 상황 정책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복화 방식을 네. 어떻게 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SSL의 가시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리버스 프록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버스 프록시 방식은 그 외부에 있는 사용자죠. 네.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뭐 운영하고 계시는 내부에 있는 뭐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리버스 프록시 방식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 어차피 그 내부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가 저희 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하나다. 그러면 그 서비스별로 각각에 대한 인증서가 저희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SSL 오프로딩이나 아니면 뭐 캐싱 이런 것들도 다 그 리버스 프록시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가 바로 포워드 프록시 방식인데요. 이건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많은 웹사이트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느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에 대한 네. 방식이 바로 포워드 프록시 방식이고요. 이런 경우면 실제 저희 장비 입장에서는 리버스 프록시는 내가 있는 내부의 인증서만 올라가면 되지만 네. 포워드 프록시 방식에서는 외부의 어느 사이트를 네.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이트에 대한 인증서를 저희 쪽에서 캐싱을 하게 됩니다. 포워드 프록시가 네. 훨씬 더 복잡할 거, 뭐랄까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더 많이 쓰입니다. 네네. 네, 그 뭐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워낙 다양한 이런 그러니까요. 웹 서버 환경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좀 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자, 여기 왜 에어 갭이라고 있는데 여기 뭡니까? 에어 갭이라는 거 그 여러분들 공항 우리 인천공항 말고요. 뭐 이렇게 미국 공항 가면 네. 그 짐 나를 때 미국과 못 가본 사람은 모르겠다. 저희 딱 들어가면 손 딱 들고 네. 나와서 이렇게 공기 쫙 되는 그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SSL에 관련된 사용자 단 트랜잭션과 그다음에 서버 단에 대한 SSL 트랜잭션 사이에 저희가 에어 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네. 이 공간 내에서 저희가 복화를 해서 전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액션을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버스 프록시 플로우인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뭐 SSL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로우만 있겠죠. 근데 저희가 중간에 이러한 에어 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 프록시 방식으로 네. 사용자 단 트랜잭션과 그다음에 서버 단에 대한 SSL 핸드쉐이크를 독립적으로 컨트롤하게 되고요. 네. 그 중간에 저희 쪽에서 이제 복호화된 트래픽, 에어 갭을 통해 복호화된 트래픽을 뭐 미러링 방식으로 저희가 파이어와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리버스 프록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네. 포워드 프록시 방식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져도. 그 SNI라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 그 뭐 어느 사용자가 네. 뭐 따따따 네이버.com을 붙는다라든지 특정 도메인을 붙으면 이러한 클라이언트 헬로 안에 SNI가 박혀서 들어갑니다. 네네. 들어가면 네. 이러한 플로우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SNI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아. 사이트가나 아니면 이런 브라우저나 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부 사용자가 어느 SNI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헬로 패킷이 최초의 저희 장비를 통과해서 그 사이트에 가게 되고요. 네. 저희 장비와 그 실제 그 사이트와의 관련된 핸드쉐이크가 끝나고 그 트랜잭션을 저희가 사용자한테 전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복구화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저희 장비와 서버 사이드 간에 대한 트랜잭션이 한 번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다 SSL 리유즈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SNI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리버스 프록시와 동일하게 이런 사용자 단에 대한 SSL 핸드쉐이크 한 번, 그다음에 네네. 서버 사이드에 대한 핸드쉐이크 한 번, 그리고 에어갭을 통한 복구화에 대한 프로세싱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차단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FireEye가 갖고 있는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MVX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 단계에는 모든 패킷에 대한 수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F5가 SSL을 복구해주지 않았으면, 이 중에 이제 SSL 트래픽이 있었으면 네. 저희가 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집을 하지만 분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복구화된 트래픽을 받았을 때는 그 안에 이제 악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악성 행위가 아니라 악성 바이너리로 중심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 사용자의 트래픽에 머물러 있는 exploit 코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트래픽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사용자 트래픽을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진 위협이 있는지 저희 내부의 시그니처를 한번 검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적 분석 단계를 통해서 외부의 많은 평판 기술 같은 것들을 한번 조회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런 조회를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벤더들이 여기서 분석을 끝내게 되거든요. 끝내고 나면 알려진 위협에 대해서만 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정적 분석 결과를 참조해서 네. 실제로 가상 머신, MVX 머신에다가 그 패킷을 던져서 그 패킷 리플레이를 하면서 사용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떤 레지스트의 파일이 쓰여지고 어떤 파일이 생성되고 삭제되고 네네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입된 URL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웃바운드를 치려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직접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값을 이제 하나의 룰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네. 그 룰 자체가 아까 이제 F5에 연동할 때 보셨던 URL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하는 이닛 단계와 CNC 통신에 대한 URL, IP 정보를 놓고 거기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저희 엔진을 통해서 그 차단을 다 실현을 했었습니다. 네네. 했지만 지금 이제 분석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그 로드를 또 줄일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적 분석에서 앞으로 이제 뭔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네. 뭔가 이런 행위 자체가 맞습니다. 패턴이 네. 뭔가 이거 좀 위험하다 네. 하는 것들은 이제 F5에다가 네.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의 실시간으로 예, 뭐 맞습니다. 매분마다 네. 알려주면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차단하는 차단하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적 분석만으로 해서는 되게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예, 맞습니다. 이제 거의 뭐 니어 리얼타임으로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결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그 어떤 특정 파일을 네트워크에 추출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패킷을 가지고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용자가 뭐 A.com에 접속을 했다가 뭐 조회를 하고 두 번째 어떤 B.com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감염이 이루어지고 악성 코드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된다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추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정황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저희는 인시던트라고 하는 어떤 패킷에 네. 저장하는 공간에서 패킷을 인시던트화 시켜서 그거를 가상머신에 MVX 던져서 리플레이를 시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생성되는 파일들, 악성 파일도 그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CNC 통신을 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분석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악성 코드라는 거는, 악성 행위라는 거는, 악성 위협은 사용자 PC에 들어와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네. 그걸 보고 나면 이게 이상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런 A.com에서 이거 예를 들면 예. 이렇게 한 것을 이제 F5한테 어떤 식으로 F5가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를요. 실제로 분석됐던 패킷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은 네. 하나의 패킷으로 분석 데이터로 남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저희가 그 분석 결과를 OS 체인지 리포트라고 하는 어떤 리포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 안에는 되게 깨알 같은 글씨가 있지만 네. 사용자 PC에서 발생하게 될 영향도를 다 하나씩 다 리스트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위협들 중에서 이런 파일이 생성되는구나, 이런 네트워크 행위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기록들을 다 수집을 하게 돼서 그 중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들을 F5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한번 네. 딱 브리핑 해주고 질의응답 갖도록 하죠. 네. 네. 그 저희 FireEye와 저희 F5가 그 합쳐져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각각의 이러한 그 솔루션마다의 장점들. 저희 F5는 SSL에 관련된 높은 성능에 대한 네. 처리 성능, 네네. 그걸 복호화하는 기능, 그리고 연동을 통해서 차단하는 기능, 그리고 실제 파이어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진동화되게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해주는 이런 네.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파이어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확장성적인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또 뭐 파이어아이가 뭐 빠지더라도 전혀 그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요소에 대한 장점을 저희 파이어아이와 그 F5가 합쳐져서 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기존에 네. F5 장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네. ADC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쓰고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FireEye만 네, 쓰고 있는 데도 맞습니다. 있을 거고요. 네. 국내에. 네. 그럴 경우 오늘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가지 다 하나도 안 쓰는 데는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미 쓰고 있어. 네. F5만 쓰고 있어. 네. FireEye만 쓰고 있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F5만 쓰고 있으면 네. 파이어아이만 도입을 하시면 되고요. 파이어아이가 있으시면 F5를 도입을 아, 하시면 그렇게 심플한 됩니다. 거예요? 네. 그냥 쉽게 붙일 수 있는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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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네. 않습니다. 그래요? 네. 쉽게 붙여요? 네, 붙이면 돼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이제 그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그 질문자란 분, 네. 그 5명 정도 이름을 네. 써주세요. 거기다가. 네. 여기다가. 나중에. 네. 자, 서길재님, F5와 FireEye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는 양쪽에서 직접 기술 지원이 되는 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고 되는 거 같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앞서 슬라이드에 네. 보셨겠지만 네. 각각의 시장에서 넘버원 기업 벤더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참 큰일이겠죠. 네네. 네.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음. 거기에 대한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두 개의 솔루션을 뭉치는 거 아니라 같이 코옥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술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종호님, FireEye를 설치할 때 설치 사양 및 30명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에 설치한다면 대략 비용이 얼마 들까요? 서버는 우리 측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네. 이거는 두 분 이메일 주소를 저기 네. 스태프는 이메일 주소 댓글창에 써주시고요. 이종호님은 그 직접 그 이메일로 가격에 대한 이메일로 물어보는 게 낫겠죠? 네. 이주연 차장님께 이메일로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선은 그 장비에 대한 이런 그 환경에 맞춰서 네. 얼마만큼 장비를 고르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이제 트랜잭션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브라우저에 SSL에 대한 트랜잭션이 몇 개다라는 네. 거를 보통 그 HP 와치나 아니면 이런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브라우저에 트랜잭션이 몇 개가 발생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10개다라고 네. 한다면 하나의 사용자가 10개의 트랜잭션을 초당 사용한다고 가정을 내리면 그 수치에 맞춰서 저희 장비의 그런 스펙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우님, 보안 관제를 운영 중인데요. 보통 관제 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화면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서 놓칠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한 SMS 수신이나 알람 경보 등 F5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저희가 그 실제 이러한 리퀘스트에 대한 로깅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설정에 따라서 네. 뭐 특정한 이러한 오브젝트나 아니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시스로그 서버로 전달하게 되고요. 자체적인 뭐 SNS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NMS와 연동을 통해서 또 다른 구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열님, 작년 초에 하트블래스라는 SSL 보안 버그로 인해서 오픈 SSL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PFS로 전환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나 고려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PFS로 전환을 할 때는 그 키 익스체인지 방식을 RSA에서 ECC 방식에 관련된 그런 사이퍼 슈트를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네. PFS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보안 장비들이 만약에 SSL에 대해서 RSA 방식으로 복화를 해서 전달했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송기로님, 경쟁사의 블루코드는 CAS, SAP, MAA, SSL, VA, 웹필터, 백신, 샌드박스, SSL 트래픽 분석, SSL 복화 등의 솔루션으로 가시성 확보를 위한 라인업이 구축되고 있는데 F5와 FireEye에서 대응되는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블루코트에서 언급됐던 CAS나 SAP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있는 MAA까지 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블루코트 입장에서는 그거를 세 개의 장비로 구분을 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그 내용이 NX라고 하는 FireEye NX 장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물어보셨던 송기라님의 답변은 지금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F5 SSL 복화 장비와 FireEye NX 장비가 두 대가 있으면 사실 저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저기 SSLLab.com에서 김찬희님 F가 나왔다고 되게 슬퍼하시네요 지금. 네. 자, 임초수님, F5 인라인 구성 시 페일 오픈 기능을 지원하는지요? 페일 오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자세하게 임초수님 이메일로 네. 좀 자세하게 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관조님, 해당 장비 사용 시에 L7 스위치 운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희 장비 자체가 L7이거든요. L7 스위치 기반 하에 동작을 하는 방식인데요. L7 스위치 운영을 어떤 기능을 쓰는지에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뭐 웹캐싱을 하던 아니면 뭐 압축을 하던 여러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네. 권세열님, FireEye에서 UTM처럼 성능이 조금 내려가도 중소기업에서 도입 가능한 복합적인 장비도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UTM 같은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저희 라인업 자체를 보면 중소기업용 굉장히 작은 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SSL을 얹어서 또 퍼포먼스 제어를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잘하는 부분들을 깎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장비에 대한 저희 쪽 장비, 그다음에 네. F5의 작은 장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설문에 응하신 분들 저희가 80%한테 또 기프트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주님, 장비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각각의 OS라든지 버전에 따라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비가 분리되어 있고 그 OS도 각각 다 동작을 하는 건데 저희가 호환되는 부분은 그 차단되어 있는 그 악성 그 URL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세싱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이건 네. 저희 장비 자체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 파이어 입장에서도 그 리스트를 만들면 저희가 폴리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버전에 따른 호환성 쪽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상수님, F5 장비가 최신화되면서 스위칭 칩이 병용되면서 미러링 기능이 제약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2000S 장비의 광포트를 UTP 포트로 미러링 안 되지 않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심상수 차장님 말씀처럼 2000S는 저희가 미러링이 안 되는데요. 이 미러링을 저희가 피지컬한 미러링 스위칭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클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미러링을 하기 때문에 2000SS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심주흠님, F5와 FireEye의 자체 로그 저장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저희 FireEye를 좀 말씀드리면 FireEye는 장비 내에 있는 이제 스토리지에 따라 좀 틀린데요.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600GB 이제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고객사 이벤트 현황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네네.
네. 저희 F5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로그로 저장을 자체적으로 로그를 하고 있고요. 뭐 보통 고객분들은 다른 이런 로그 서버와 연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임초수님께서 그 페일 오픈이란 게 인라인 장비 페일 시 서비스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자체 바이패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데 SSL은 그 저희가 중간에 대한 프록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대한 그 페일오버는 제공을 하질 않고요. 네. 그렇게 구현을 하시려면 인라인에 대한 그런 바이패스 탭을 이용을 해서 네. 저희가 트랜스페어런트로 구현을 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바이패스 탭을 이용해서 제공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동환님, 정보 보안은 아무래도 보안 보고서를 통해 보안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보고서 형식은 사용자에 맞게끔 월별, 연도별로 제공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파이어에서 제공하는 보안 리포트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대별로 보고할 수 있는 리포트라든지 월별, 그다음에 연별 이렇게 할 수 있는 보고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류성민님, 네트워크 이중화 및 SDN을 고려한다면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하나요? 기존 레거시 F5 환경이 나을지, 현재 가상화에 맞는 F5 FireEye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컨설팅 지원이 사용자 수에 맞게 제공해 주시는지요? 당연히 저희가 사용자 수, 고객 환경에 맞춰서 제품에 대한 스펙을 정할 수가 있고요. 장비 이중화나 아니면 뭐 SDN 환경이면 그쪽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준호님, 공공기관 사용할 수 있게 CC 인증 제공 여부는 어떠한지요? 보안 검사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그 CC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그 플랫폼마다 다른데요. 네. 저희가 그 CC 인증을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공공기관이라 그래서 그 CC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건 이제 좀 상황에 따라 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인영님, 포워드 프락시 구성 시 SSL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 대한 부하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저희 장비 스펙에서 나와 있는 SSL 처리 최대 성능의 그 SS 포워드 프록시는 나누기 2를 하시는 게 기본적인 성능이고요. 복호하는 프로세싱이 당연히 먹기 때문에 그 나누기 2에서 약 한 20% 정도의 부하가 더 먹게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서길재님, 이번에 고클린 같은 경우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당해서 파밍 악성 코드가 퍼졌다고 하는데 F5와 FireEye의 솔루션을 사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클린의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당한 경로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밍을 하기 위해 어떤 서버를 장악했다 그러면 그 유입 단계에 어떤 사용자 내부망에 접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네. 거점에 대한 확보가 있었을 텐데요. 그 단계에 대해서 아마 F5나 FireEye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장경익님, 특정 솔루션과의 연결은 어떠한가요? 회사에서 SAP 하나와 HTML5로 구성한 웹서버, 웹포탈 등을 연결하는 SSL을 구성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SAP와는 궁합이 어떤지요? 그 웹서버는 그 웹서버에 대한 영역이고요. 저희는 SSL 통신에 관련돼서는 그걸 복호하는 데 컨셉을 맞추기 때문에 SSL에 관련된 표준 방식만 사용하신다면 뭐 문제 없이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식님, 최근 모 사이트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크립, 락커 등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랜섬웨어의 감지, 차단도 가능한지요? 예, 정말 가능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APT라고 말하는 어떤 공격들의 내용들은 사실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격들은 그런 랜섬웨어처럼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네네. 랜섬웨어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어떤 사용자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지 그 중간에 유입되는 경로, 감염되는 경로나 방식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APT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김보우님, SSL 복호화 패킷을 전달할 때 플레인 텍스트로 패킷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장비가 한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하는지 궁금합니다. 플레인 텍스트로 전달을 할 수도 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 장비 간 전용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표준화인 뭐 ICAP 프로토콜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연동할 때 그 장비 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스위치나 다른 걸 끼지 않고 네. 장비 간에 바로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보통 복호화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자, 송기런님,
파이어아이와 F5 결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악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은 파이어의 어떤 분석 방법과 좀 유관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탐지하는 어떤 행위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한 기법으로 탐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3,500개 고객사에 있는 분석된 데이터를 DTI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쉐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송교로님이 계신 어떤 고객사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위협에 대해서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자, 한관주님, 파이어아이가 꼭 방화벽과 연동해야만 하는지요? 단독으로 운영 시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요? 방화벽과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오늘 했던 부분들은 네트워크인 SSL 네네.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F5랑 이렇게 세션을 만들기 전에도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고객사가 네. 대부분입니다. 네. C가 좀 많으신 뭐 아까 보니까 네. 심상수님께서는 이제 국내 은행들을 네. 했는데 다 C가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C가 네. 나오냐면 네. 그 아마 세부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SL 버전 3를 사용을 하거나 네. 뭐 고객 입장에서는 SSL 버전 3를 디세이블 시켜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리지 못하게 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 아직 그 PFS 즉 ECC 그러한 그 암호화 키 교환 방식을 하는 금융권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네. 고진호님, 국내에서 APT를 실제 탐지하고 대응한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미디어에 노출된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원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수원 관련된 공격이 APT에 대한 북한발 APT 공격에 대한 탐지 사례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니 피처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심상수님, 파이어아이의 MVX 엔진에서 샌드박스 형태로 가상화가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하는지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가상 머신은 따로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용자에 있는 이제 윈도우나 맥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는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클라우드에 존재하게 되고요. 좀 별도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게 있습니다. 아, 네. 옥만세님, 오용 탐지는 F5나 기존 정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상 탐지의 탐지율은 어떻게 개런티하는 건가요? 탐지율이 100%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식적인 이상 탐지 퍼센티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퍼센티지를 알아보기 위해 샘플 또는 방법의 예가 있는지요? 생성된 패턴의 경우 모든 AV에 공유가 되는 건지요? 네, 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0% 탐지, 100% 대응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보안 시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존하는 기술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데이 공격을 탐지했던 건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39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22개를 저희가 탐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다른 밴더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정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강성원님, 네, 강성원님, 송길헌님, 송기런님, 김홍식님, 김홍식님, 심상수님, 네, 심상수님, 심주흠님, 주흠. 주흠님. 네. 네. 이창님 심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처갓집이 혹시? 아닙니다. 제 조씨입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강성원, 송기런, 김홍식, 심상수, 심주음님. 네, 이 5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샤오미 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샤오미 엄청 홍보해줘. 샤오미에서 협찬해줘야 된다, 우리 방송. 자, 그러면 설문 마저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실루엣 있지 않습니까? 맨 왼쪽에 보면 댓글창에 이미지도 있는 분도 있고 이미지 없는 분도 계신데 이미지 없는 분들은 자기 실루엣 클릭하면 거기 자기 이미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일단 토크아이티 회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 토크아이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다시 보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 받으실 때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단 시간 되시면 각자 꼭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이미지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소통할 때 훨씬 더 이렇게 감성이 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실내만 보는 것보다. 네, 그렇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는 거 하죠? 네. 네, 그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SSR 보안 위협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가장 특화되어 있는 네. 제조사가 뭉쳤습니다. 저희는 SSL에 관련된 노하우. 사실 저희 F5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도 이런 SSL에 대한 타사 대비 높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SSL 노하우와 그 다음에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이 고민하고 계시는 네.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어는 아시겠지만 APT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APT를 잘 탐지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런데 필요한 기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좋은 업체와 네네.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이렇게 그 보안도 관심 있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11월 6일 날 그 금요일 날인데요. 보안 온라인 컨퍼런스를 합니다.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때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크화이트에서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